자, 이번에 1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찰 구간을 지나서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찰이 한 1의 양만큼으로 운동량을 감소시킨다. 마찰력이 한 1의 양만큼 감소시킨다. 이게 1의 양하고 운동량에 관계된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동량이 몇이었어요? 40이었거든? 자, 그런데요, F라는 마찰력에서 우리가 S만큼 어떤 거리만큼에서 마찰이 일어났으니까 이건 마찰이 한 운동량만큼 감소시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몇이 됐다? 20이 됐으니까 우리가 FS, 마찰이 한 1의 양은 몇이라고 하면 되느냐면 20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S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S가 중요할 것 같아. 지금 어쨌든 간에 구간을 지나서 속력으로 등속도하고 있다. 마찰 구간에서 마찰력이 2초 동안, 여기 써있다. 마찰력이 몇 초 동안 작용했다? 2초. 그러면은 우리 이거 뭐라 해야 돼요, 이거? 충격력으로 가셔야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마찰력하고 시간은 2로 했더니 20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F는 몇이었다? 10이었다. 이렇게 4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찰력이 한 1의 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계산돼요. 대입하면 S는 몇이다? 2m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2m 간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하시면 됩니다. 1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과 운동량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기울기도 의미가 있다는 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울기는요, 시간분의 운동량의 공식 이렇게 적게 되면은 이 부분이 뭘까요? 가속도죠? 즉 한마디로 MA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은 F라는 걸 뜻한다. 자, 그래서 기울기는 받은 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0초부터 7초까지 자,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4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 1초 동안에 운동량이 0에서 지금 4로 늘었잖아. 그러면 4만큼 받았겠죠? 그래서 그게 운동량으로 바뀐 거죠. 자, 1초부터 3초까지 이동한 거리죠. 자, 우리는 거속시를 좀 쓰시면 좋은데요. 이때 속력과 이때 속도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초반의 속도는 0이었기 때문에 늘어난 운동량 4죠. 늘어난 운동량인 4만큼 질량이 1이었고요. 속도, 자, 속도가 몇이었다? 4였다. 그러면 4만큼 늘은 거니까 이건 속도가 4였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 하더라도 어떤 경로로 가더라도 최종적으로 운동량이 6이었잖아. 그럼 이때는 속도가 몇이었다? 6이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올라가면 갈수록 운동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속도도 증가하겠다. 근데 속도가 어떻게 증가해? 일정한 힘을 받기 때문에 일정한 가속도를 가면서 가겠죠? 자, 등가속도 운동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일정한 힘을 받으면 등가속도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일 때는 속도가 일정하게 바뀌고 있어서 대표할 수 있는 속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동거리 구간은 좀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평균 속도로 계산하자. 2개 더하면 10이니까 반쪽이면 5가 되겠죠? 자, 속도는 5짜리로 하고 몇 초 걸렸어요? 2초 걸렸기 때문에 몇 미터 이동했다? 10m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엔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초일 때죠? 여기 2초일 때. 2초일 때,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니까 우리가 F라는 거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냥 기울기로 가시면 됩니다. 자, 2분의 2기 때문에 우리가 1N이다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D가 틀려서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스카이다이빙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갈 때 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속도가 그때는 좀 올라가다가 초반에는 좀 많이 올라가잖아. 이거는 왜 그러냐면 바람 저항이 있을 텐데 그 바람의 저항과 얘가 떨어지는 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려갈수록 바람 저항이 좀 더 많아져요. 기체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때요? 좀 속력이 좀 내려갈 때 좀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도 어느 순간 지금 속력이 일정한 거 보이시죠? 유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위에서 내려가는 놈과 그 다음에 바람 저항이 지금 싸우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게 힘이 일정한 그 순간이 오겠죠? 언젠가는 그때가 이렇게 R자임이 0인 구간으로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원 구간에서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일정하냐? 얘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높이가 작아져. 이거 오히려 감소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이 틀리다.
자, 2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다. 일단 운동 에너지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질량은 당연히 일정할 거고 속력이 일정하다고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일정하죠. 그래서 기억이 틀리고요. 니은이 맞겠죠? 디귿 볼게요. 구간 2에서 A에 작용하는 R자인 크기는 자, 중력의 크기하고 똑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R자임은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R자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속력이 일정하다. 우리가 이거를 등속운동한다 라는 말로 또 쓰겠죠. 자, 속력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런 말도 가능하죠.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속력이 일정하다는 건 가속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러분 가속도가 같은 말이 힘이에요. 이거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는 R자임이 뭐다? 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기 때문에 R자임이 중력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틀리다. R자임은 0이겠지만 중력은 있긴 해요. 중력은 있긴 합니다. 중력하고 뭐가 싸우고 있다? 바람의 저항하고 싸우고 있다. 중력은 존재해요. 바람의 저항도 존재하고. 정답은 2번이 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쉬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원래 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내려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자, 그럼 P하고 Q에서 현재 속력이 어떻다? 똑같다 라고 하시면 좋겠고요. 자, 한번 볼까요? 탄성력의 크기를 P하고 Q에서 좀 비교하겠다 이겁니다. 자,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자, 원래 위치 원래 위치잖아, 용수철. 원래 위치에서 늘어난 길이만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원래대로 돌아가는 힘, 탄성력이 크고요. 그 다음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커진다. 그러면은 P보다는 아무래도 Q가 제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Q가 아무래도 탄성력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탄성력이 같다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니은 한번 볼게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자, P가 좀 작다라고 거꾸로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P가 작은 거 맞잖아. 늘어난 길이가 짧으니까. 그래서 맞다가 되고요. 자, 그러면 디귿이 가장 핀 문제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합했을 때 P에서와 Q에서가 똑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역학적 에너지는 변함이 없잖아. 보존되니까.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뭐가 있어? 뭐가 있을까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있겠고 당연히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도 있어요. 자, 그러면 P에서 P에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디 보자. 지금 이런 상황이죠. 자, 운동 에너지가 똑같아. P하고 Q가 운동 에너지가 같아요. 왜? 여기 속도가 같다고 써 있으니까. 그러면 이미 운동 에너지는 같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할 필요는 전혀 없죠. 그러면 탄성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각자 있을 텐데 이것마저도 똑같아야 전체적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변함이 없잖아. 보존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합이 여기서도 같다라고 하는 디귿이 맞아요. 그래서 4번이 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15번 문제인데요. 자, 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오래 걸려요. 잘 보세요. 자, OM이라는 질량이 있고요. M이라는 질량이 있는데요. 여기 높이가 라지 H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떨어져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얘도 떨어져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붙어서 결국 여기까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미 우리가 해석을 했고요. 자, 볼게요. 가의 수평면에서 속력은 같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생각을 해볼까? 자, 여기서 지금 떨어졌어. 그럼 여기서 속력이 있을까 없을까? 아, 당연히 있겠지. 그럼 여기서 떨어졌으니까 속력이 있을까 없을까? 아, 당연히 있겠지. 그 속력을 어떻게 구할까? 뭐냐면 여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쪽에 운동 에너지로 싹 다 바뀌었잖아. 그러면 써볼까? 자, 여기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입니다. m은 OM이고요. g는 이렇게 되고요. h가 됩니다. 이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뀐 거야. 2분의 1 mv 제곱. 자, v 제곱 하시면은 m 사라지고 5도 사라지고 그럼 2가 곱해지고 루트 씌우게 되면은 루트 2gh 뭐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이렇게 속도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자, 얘도 마찬가지로 mg h는 2분의 1 m vb 제곱.
그럼 M 사라지고 또 2 곱하니까 어머! 얘도 똑같네. 됐어요? 이렇게 속도를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억 맞죠? 이렇게 맞다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풀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AB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요.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똑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AB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을 하자. 자 그러면은 나는요 그냥 요거랑 요거를 그냥 합할래. 그냥 합할래. 뭘 고민하고 있어. 그냥 합하면 되지. 자 그럼 두 배에 대해서 아니 이거 아니지. 자 2분의 mv제곱 하시면 되겠죠. 자 2분의 1 하시고 자 A 같은 경우는 5m이 됩니다. 자 v제곱하면 2gh가 되겠죠. 자 이거랑 더해볼게요. 2분의 1 m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v제곱이라서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2분의 이렇게 약분하는 걸로 좀 사용이 될 것이니까 결국에는 OMG 라지 H 플러스 MG 라지 H니까 결론적으로 충돌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다. 괜찮죠? 좀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 자 충돌 후는 어떻게 됐을 것이냐. 충돌을 하고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나는 요거 값으로 조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이 합쳐졌습니다. 우리가 MGH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M 같은 경우는 6M 정도 됩니다. 자, H 높이 이렇게 되겠죠? 물론 G도 있어야겠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역학적 에너지의 총합이라고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얘랑 전혀 똑같지는 않아요. 일단 확실한 거는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음이 틀리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맞죠? 자, 그러면 이것도 사실 같다가 되는데 여기다가 2분의 1 라지 H를 넣는다 해서 얘랑 똑같습니까? 그거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 볼게요. 도르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A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크기를 이거라고 두고요. B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의 크기를 2B라고 하자. 그럼 비율을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문제니까 그냥 각자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자, 그러면 얘는 정지되어 있고 얘는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H하고 3H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중간 정도 한 2H 정도 되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얘는 H만큼 떨어진 거고 얘는 H만큼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어. 얘는 위치 에너지가 뭐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도 같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B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고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증가된 양과 감소량이 똑같다라고 해주시면 뭔가 식이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증가를 한 거부터 다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A에 대해서 증가했습니다. H만큼 같기 때문에 우리가 MGH라는 공식을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도 각각 증가했죠. 그러면 속도를 몰라서 동일한 속도가 되겠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2분의 1 mv제곱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분의 1 곱하기 4m이라는 질량이고요. 그만큼 얼마큼 증가했어요? v제곱만큼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합산하게 되면 2분의 5 mv제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내가 적어볼게요. 네, 5mv제곱이다. 자, 이게 감소한 B의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M, 4M,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H만큼 감소한 거랑 똑같으니까 1로 넘기게 되면은 우리가 2분의 5 mv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3mgh가 되겠죠. 할 게 좀 많죠? 방법 없어요. 자, 그러면 v제곱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역수를 했기 때문에 5분의 6 GH다 라는 별로 뭐 하고 싶지 않은 놈이 한 마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이용할 거다. 자, 2B부터 한번 위쪽에 한번 구해볼까요? 자, 2B 같은 경우하고 이제 이 A를 각자 구할 건데 자, 2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B의 역학적 에너지 표 크기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B 같은 경우는 위치는 감소하고 운동량이 증가했습니다. 자, 계산하다가 마이너스가 나와도 신경 쓰지 마세요. 크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B의 위치 에너지는 얼만큼? 자, 4mgH만큼 감소했고요.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mv제곱이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약분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야? 계산이 안 되지, 이거는. 그래서 계산이 안 돼서 여기 v제곱이 있잖아. 요거를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4mgh가 되고 플러스 2m에다가 곱하기 5분의 6gh라고 해서 계산이 돼요. 그러면 할 게 좀 많다. 이거 뭐냐면 5분의 12mgh 이렇게 되겠지. 할 게 좀 많아. 그럼 5분의 20이기 때문에 우리는 5분의 8이라고 그냥 할게요. 크기라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5분의 8 mgh 아이고 여기 아니구나. 5분의 8 mgh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우 힘드시겠네. 자, 이번에 2위 한번 가볼게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야. 이거죠, 이거. 그럼 얘도 똑같죠? 얘는 뭐냐면 2분의 1 m v제곱이다 하시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2분의 1 m에다가 5분의 6 gh를 곱할 거니까 약분을 하게 되면은 얘는 5분의 3 mgh가 되겠다. 약분 되면 정답은 3분의 8,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참 할 게 많죠? 그래서 요게 좀 빠르게 되시면 되고요. 식자체를 세우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감소량과 증가량이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식을 여러 가지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17번 한번 해볼게요. 연력합 법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걸 좀 아셔야겠죠?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라는 거. 요거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뭐 별거 없어요. 가에서 기체는요, 외부로부터 E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뜨거운 물을 넣었는데 지금 어떤 상태야? 팽창을 했잖아. 팽창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1을 한 거지 1을 받은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부터가 일단 틀렸습니다. 자, 나에서 기체는 열을 방출한다. 자, 얼음을 부었어. 근데 수축했잖아. 왜 수축했을까요? 부피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방출을 했으니까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고. 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나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감소할 것이다. 일단은 열 자체를 방출을 했어. 그럼 열 자체가 떨어졌어. 그럼 얘도 떨어지고 얘도 떨어져. 단열이 아니잖아, 지금 풍선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라는 디귿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지금 4Q고 3Q입니다. 자, W는 우리가 바로 할 수 있겠죠? Q.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편하게 맞고요. 열 효율은 준 것 중에서 이제 1을 한 것만큼이니까 4분의 1도 맞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너무 쉬웠네요. 자, 그럼 다른 거 볼게요. 열기관을 열에너지로 뭐로 바꿔? 1로 바꾸는 장치다. 정확하게 개념에 대한 이야기라 너무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19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19번 같은 경우는 A, B, C, A 이렇게 가는데, 자, 여기서 쌤이 포인트를 좀 지워줄게요. 단열 과정 있죠? 단열 과정. 자, 단열 과정은 웬만하면 이렇게 표현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표현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원도 있어.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 온도 변화가 원상복귀 됐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온도가 막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똑같은 온도가 되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없습니다. 왜냐면 온도는 곧 내부 에너지 변화랑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거 솔직히 말하면 되게 쉽죠? 준 열량이고요. W는 1의 양이잖아. 그럼 당연히 얘가 큰 거 맞지. 이거는 보다 많아. 그냥 무조건 맞아요. 이게 만약에 똑같으면 말이 안 되잖아. 100% 열기관은 없다. 그 얘기죠. 자, 온도에 대한 이야기죠.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단열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단열에서는 부피가 감소하면 어때요? 온도는 올라가잖아.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온도가 올라간 결과기 때문에 우리는 A가 높다라고 하는 니은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풀어가셔야죠. 자, C에서 A가 되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2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C에서 A로 됐다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 온도죠, 온도. 오케이? 등원이에요, 지금. A, B는 지금 보시면은 어딨어? 여기 있다.
A, B는 온도가 일정한 등온이야. 그럼 이것도 T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B에서 C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Q2라는 열량을 뺐어, 안 뺐어? 뺐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렇게 좀 온도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봐. 자, C에서 A로 되는 과정이거든? 맞지? 자, 내부 에너지가 증가가 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보세요. 자, 그만큼이 저건지 판단해볼게요. 봐봐요. 온도가 떨어진 만큼으로 뭘 보냈어? Q2라는 열량 보냈잖아. 맞지? 그러면 C에서 A로 온도를 다시 올렸어. 오케이? 근데 지금 이 온도와 이 온도가 똑같으니까 이 T라는 온도에다가 이쪽 Q2로 온도 떨어뜨렸다가 다시 온도 올렸으니까 이때 지금 Q2만큼 온도를 올린 거야, 안 올린 거야? 올린 거잖아. 원산복귀 시켜야지. 요때 온도였다가 요때 온도로 바뀐 거니까 자, 줄어든 만큼의 이 때문에 그렇으니까 다시 올려줘야지. Q2만큼 받았다. 그래서 증가량은 Q2가 맞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이 문제는 좀 어렵게 보일 수 있는 문제지만 사실 생각보다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지금 질량이 나와 있고요. 거리가 뭐 2배 차이 정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쌤은 가속도 A라고 그냥 편하게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죠. 등가속도라는 거는 뭐 변함없고 동시에 도착했다. 그러면 T라는 시간도 어찌 보면 똑같다라고 보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뭘 구하고 싶냐면 이거 에너지에 관련된 거네. 운동 에너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각자 계산하면 되겠죠. 네. 맞죠? 자, 운동 에너지가 중요한 게 뭐예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속도가 있었는데요. 가속도가 A고요. 시간이 T만큼이에요. 그러면 이놈은 속도가 어떻게 바뀐 거야? 이놈의 속도를 뭐라고 할까? A라고 할까요? 여기 B니까 속도를 뭐라고 할까요? 기존의 속도에서 변화량만큼으로 더한 속도가 되겠죠. 요거는 알 것 같고. 자, 얘는 정지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얘는 속도가 몇이라고 할까요? 그냥 AT라고 하면 되겠지. 맞죠? 자, 그러면 거리도 나왔고 시간도 나와 있으니까 거속시를 이용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지금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니까 요 놈을 이제 속도로 해서 2분의 2 mv 제곱을 좀 진행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뭘 할 거냐면 시간이 공유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때 속력을 구할게요. 자, 속력이 바뀌기 때문에 대표할 수 있는 속력을 계산할게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고, 당연히 평균으로 계산하면 이게 우리가 대표하는 속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거속시라는 공식을 이용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랑 시간을 곱한 게 저놈이죠? 거속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놈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곱했더니 보다 2D가 된다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얘는 뭐 평균을 해봤자 뭐 요정도 속도가 되니까 자, 2분의 AT 해주시고요. 또 동일한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D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저는요 이거 이렇게 나눌 것 같아. 나누면 2분의 사라지고 T도 사라지고 D도 사라지게 되니까 결국 왼쪽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 수 있어? AT분의 2V 플러스 AT라고 할 수 있겠고, 오른쪽은 2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2V 플러스 AT가 되는 거고, 그게 2AT니까 넘기게 되면 2V는 곧 뭐다? AT가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요거 할 수 있고, 자, V는 2분의 1 AT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자. V에다가 2분의 AT를 넣었던지 아니면 V를 넣어도 되겠는데? 그냥 자체로 나오겠다. 속도의 변화량은 2V가 되겠다. 그러면 얘는 V였다가 2V를 더했으니까 3V라는 속도가 된 거고. 자, 얘는 당연히 2V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운동에너지 공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A에 대해서 2분의 1, M짜리는 M이고요. 자, V제곱하면 9V제곱 되고요. 자, 요놈에 대해서는 2분의 1이 되고 2M이 되고, 그 다음에 속도는 제곱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사라지고 뭐 이것도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결국에는 4분의 2분의 9가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8분의 9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